안녕하십니까. 위정관외과의 인섭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암으로 투병하시느라 힘드실 테고 또 간병하시느라 힘든 보호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고요. 아마도 앞에서 몇 번 언급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수술적인 위절제술이 이제 우리가 위암의 완치를, 대부분의 암에서 위암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수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만큼 환자분들 치료의 이 범주가 넓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궁금증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위주로 좀 내용을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2020년에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는 연간 26,000명 이상의 위암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부동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위암이고 암종 중에 하나이고,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고 남자에게서는 이제 다빈도 2위입니다.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종이고, 여자에게는 다섯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그래서 연간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새로운 위암 신환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는 일부는 치료는 가능하고 또 일부는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예후가 좋지 않은 상태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생존율은 이제 30년 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5년 생존율이 40%대에 이르던 게 이제 최근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79%, 여자 환자분들은 약 75% 정도로 80%에 가까운 생존율을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마도 조기 국가 검진 시스템이 잘 확보가 돼 있어서 내시경에 기반해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더 빨리 이제 조기에 진단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수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면역 항암제의 도입이나 기존의 항암요법들의 발달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이제 치료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위암학회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이제 위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전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수집을 하고 있고, 이 전국 조사는 항암을 먼저 하신 분들이 사기 위암이라든지 아니면 내시경 절제술 환자들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수술로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는 2019년 조사이고 약 70개 기관에 14,0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한 20년에 걸쳐서 조기 위암, 이제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군의 3분의 2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고, 1기 위암 5년 생존율 90% 정도의 아주 우수한 예후를 보이고 있는 환자분들도 3분의 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 생존자들도 많아지고 있고, 이런 환자분들의 이제 삶의 질이라든지 치료의 방법을 어떻게 좀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위암학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암 수술 현황은 전국 병원 위암 수술 현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4,000에서 조금씩 수술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4,000에서 15,000명 정도를 매년 수술을 하고 있고, 이 하늘색은 이제 초창기에 개복 수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그리고 복강경 수술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에 현재는 그 전세가 이제 뒤집혀서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의 수술이 복강경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복 수술은 점차로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 근거해서 환자분들에게 복강경 수술로 위암 수술을 제공을 해도 여러 가지 장점과 더불어서 이제 생존율, 암을 치료하는 성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제공이 되면서 그 복강경 수술의 기반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원의 수술 현황은 앞에 박영수 교수님이 이제 뽑아주신 건 아마도 전산으로 수집을 해서 저희 과내 데이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매년 약 1,700례 정도의 수술을 하고 있고, 전국 수술 대비 약 13% 정도의 수술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복 수술이 점점 줄고 그리고 최근 5년간에 복강경 수술이 늘어서 작년 기준으로 약 72% 정도는 복강경 수술, 약 4.5%는 로봇 수술, 그리고 나머지는 개복 수술 및 이제 기타 폐복이라든지 어떤 우회 수술과 같은 기타 수술이 시행이 돼서 대부분은 미세 침습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슬라이드기는 한데요. 이제 수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수술 전에 식사를 하시면 한 40cm 정도 되는 이제 식도 긴 파이프를 거쳐서 음식이 그대로 내려가서 위로 진입이 되게 되고 그 사이에는 하부 식도 괄약근이라는 이제 괄약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약근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주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식도로 역류가 되지 않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걸 1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괄약근 구조가 있고 또 음식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위산이 분비가 돼서 죽의 형태로 만들어지면 이 유문괄약근을 거쳐서 십이지장과 소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조, 이 해부학적 구조,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 하부식도 괄약근과 유문괄약근이라는 이 두 가지의 괄약근이 건재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역류도 비교적 적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수술 후에는 이 두 가지 구조물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파괴가 되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뭐 덤핑이라든지 아니면 역류라든지 여기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두 가지 괄약근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위가 이렇게 작은 형태의 컵 망곡이 곡선이 있고 그리고 큰 곡선이 있습니다. 이를 각각 소망곡, 대망곡이라고 부르고 있고 각각을 3분의 1등분씩을 해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선을 인위적으로 연결해 주면은 이제 각각을 상부, 중부, 하부, 상부에 생기면 상부 위암, 뭐 하부에 생기면 하부 위암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수술의 경우에는 위 절제 범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는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이제 특징적인 구조,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혈관이 풍부합니다. 대동맥에서 나오는 간동맥이라든지 비장동맥과 같은 큰 동맥에서 여러 가지 혈관들이 네트워크처럼 거미줄처럼 형성이 돼서 상당히 풍부한 혈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출혈도 잘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시경 절제술 후에 출혈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림프관이라는 것은 이 혈관을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림프관들도 풍부하게 되고 그 림프관들 중간중간에 이제 휴게소처럼 관문이 있는데 그 부분을 림프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혈관과 같이 위 주변은 림프관들도 되게 풍부하고 림프절들도 많아서 이 림프관을 따라서 전이가 잘 일어나게 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위암은 이제 네 가지 경로를 따라서 이제 암이 전파가 되게 되고요. 하나는 직접 침범입니다. 위암이 위벽 깊이 진행이 돼서 위벽을 뚫고 주변 장기를 직접 침범하는 경우, 그 주변의 췌장이라든지 비장이나 뭐 간, 행행결장, 때에 따라서는 가슴과 이제 배를 구분짓는 횡격막을 직접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 전이가 일어나고 그게 멀리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대동맥 림프절로 전이가 일어나서 이제 사기 위암으로 진단이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혈관을 따라 암세포가 주행을 해서 간이라든지 부신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폐나 뇌로도 전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혈행성 전파도 또 있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위암이 위벽을 관통하거나 거의 거기에 인접을 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시야처럼 복막 내 파종이 되거나 아니면 림프관이나 혈관을 따라서 복막에 전이가 되게 되는 복막 파종 이 네 가지의 전파 경로로 위암이 퍼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암은 수술적 치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던 이제 제한된 조기 위암이지만 림프절 전이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서 수술 대신에 내시경 절제가 가능한 조기 위암의 일부분. 또 하나는 진단 시에 다른 장기 전이 또는 우리가 절제를 같이 할 수 없는
장기를 침범한 절제 불가 또는 사기 위암의 경우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수술적 치료가 이제 동반될 수밖에 없고, 수술적 치료가 있어야 환자분들의 완치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비전이성 절제 가능 위암의 표준 치료 중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게 수술입니다. 위암 수술이란 어떤 내용이냐? 내시경 절제처럼 그 부분만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 위암 수술은 암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위암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표준 위암 수술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원발병소를 완전히 절제하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위를 절제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저는 몇 퍼센트를 절제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절제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 이제 이 치료 근간 가이드라인 치료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진행성 위암 또는 조기 위암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3분의 2 이상의 대량 위절제가 불가피하고, 두 번째는 암이 림프관을 따라서 전이를 할 수 있는 주변 림프절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 림프절들이 위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속된 영역의 췌장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동맥, 때로는 비장동맥, 필요한 경우에는 흉곽에 있는 림프절들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임파선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암종의 수술과 상당히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를 절제한 후에 이제 식사하는 길을 재건해 드리는, 부분 절제 같은 경우면 위와 소장이 될 테고, 전절제 같은 경우는 식도와 소장을 연결해서 식사가 가능한 길을 제공해 드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이 표준 위암 수술의 내용입니다. 수술적 치료에 이제 원발병소를 어떻게 절제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 외과 의사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환자분들의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암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부 위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 정도의 최소 위절제가 가능하지만 병의 위치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절제 범위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부 위암 같은 경우는 5분의 4, 80% 정도를 절제해서 거의 대부분을 절제한다든지, 상부 위암 같은 경우는 하부 식도 괄약근을 포함해서 식도 일부를 절제를 해서 위를 전체 절제한다든지, 이런 암의 위치에 따른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 같은 중부 위암이라 하더라도 이제 병이 깊은 경우면은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전절제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기 위암 병의 위치가 병의 깊이가 깊지 않은 경우는 그만큼 위를 조금 더 덜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위를 보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그리고 그 수술 부위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계를 두고 암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진행성 위암은 병이 그만큼 깊으니까 옆으로도 많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3에서 5cm 정도의 정상 조직을 확보하고 절제를 한다든지, 조기 위암은 이제 내시경 절제와 같이 옆으로 그렇게 많이 번지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절제연을 조금만 확보하고 위를 좀 더 보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위를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장기 침범이 있는 경우는 이게 절제 가능한 장기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이제 같이 장기를 합병 절제를 해서 근치성을 이제 올리는 쪽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림프절 절제고, 림프절 절제를 결정하는 부분은 이제 병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환자분들께 어떤 수술을 할 거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를 부분 절제하고 상부를 조금 남길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절제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약속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림프절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조기 위암인데 조금 더 림프절을 확대해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데까지, 간동맥 있는 데까지 하고, 진행성 위암이나 수술장에서 봤는데 전이 림프절이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절제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비장동맥이라든지 고유 간동맥이나 좀 더 대동맥 주변의 임파선들을 좀 더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환자분들의 추정되는 병기나 임상적 상황에 따라서 외과 의사들끼리 약속된 이 림프절 제거의 영역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받든지 이 수술이 표준화가 잘 돼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양질의 위암 수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조직으로 뒤덮여 있고 뭐 이제 비만도가 높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췌장이라든지 지금 보여드리는 조직이 부분이 두꺼운 지방 조직이라든지 이런 노란 세상으로 덮여 있지만은 그걸 잘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대동맥에서 나오는 간동맥이라든지 뭐 비장동맥이나 이런 복강동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고 이런 혈관들을 제외한 모든 림프절과 연부 조직들을 다 깨끗이 제거를 해줘야 국소 재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의 림프절 절제라는 건 그것만 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제거를 해서 혈관들을 다 노출시키는 게 위장관외과의 위암 수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외래에서 수술과 관련해서 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이 하부에 있고 나는 조기 위암이라고 내과에서 듣고 왔다. 근데 왜 수술을 해야 된다고는 들었는데 왜 이렇게 위를 뭐 60%를 절제해야 되고 또 상부 위암 같은 경우는 전절제를 해야 되는데 위를 왜 이렇게 많이 절제해야 되느냐 물어보시고 뭐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내시경 절제는 그 부분만 제거할 수 있는 건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 가능성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오시는 경우는 그 림프절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비교적 올라가기 때문이고 그 림프절들을 제거하는 목적이 상당히 수술에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런 림프절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지만 위를 먹여 살리는 혈관들과 같이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남겨놓고 림프절들만 제거를 하는 것은 위암 수술의 근치성에 위배되고 재발 가능성이 높고 수술 중에 이 종양세포가 배 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혈관들과 같이 림프절들을 한 덩어리로 제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들을 충분히 제거해 놓고 나면은 위를 일부 살리더라도 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혈관이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닥의 혈관으로 위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혈관이 충분치 않게 되고 위를 많이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기능을 못하게 되고 혈류가 충분치 않아서 위에 괴사가 오는 상황이 되고 환자분들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를 그래서 충분히 절제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상부 위암이고 위암은 초기라고 들었고 내시경 절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전부 절제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림프절 전이가 비교적 아래쪽으로도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절제를 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부 위암 같은 경우는 위를 상부 위를 남겨서 뭐 십이지장이나 소장에 연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상부 위암이면 하부를 남겨서 식도로 연결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요즘 많이 계십니다. 한 4, 50년 전에는 그 수술 많이 했습니다. 많이 실제로 선배님들이 했었고 그 경우는 위에서 위산이 많이 역류가 됩니다. 식도로 많이 역류가 돼서 환자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궤양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보고에 따르면 한 20-30% 정도는 장기적으로 그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되면서 식사길이 좁아지게 돼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위부 위절제, 상부만 절제를 하고 남은 하부의 위를 식도에 연결하는 수술은 환자분들의 폐해가 너무 커서 사실 수술이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보완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이제 찾아보고는 있는 중이지만은 그 합병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 전절제를 치료의 원칙으로 현재는 표준 치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수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발병소를 이제 대량 위절제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주변에 림프절들을 꼼꼼하고 광범위하게 약속된 영역을 잘 제거하고 식사기를 재건해 드리는 건데 이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면 축소 수술, 기능 보존 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간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일기 위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장기 생존자들이 많이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삶의 질이나 불편한 증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위 절제를 얼마나 좀 적게 줄일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림프절 절제를 아무래도 범위가 늘면 늘수록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그럴 텐데 그걸 축소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위의 운동이라든지 위산분비 또는 담석과 관련된 미주신경을 얼마나 보존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수술로는 다 희생이 돼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덤핑 증후군, 음식의 빠른 통과와 그리고 저혈당이라든지 이런 불편해하실 수 있는 유문괄약근이 없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그 덤핑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 유문괄약근을 그러면 보존하는 수술을 할 수 없느냐.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를 전절제를 하지 말고 아래 위를 남겨서 근위부 위절제만 하고 이걸 수술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축소 기능 보존 수술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양성질환 수술이 아닙니다. 암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대전제는 환자분들의 생존이라든지 재발에 대해서 최소한 열등하지 않아야 되고 영향을 덜 미치는 한에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절제 범위보다는 림프절을 얼마나 우리가 깨끗이 제거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건 아주 초기의 암 1기 A, 깊이도 얕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아주 국한된 일부의 암에서만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전절제술과 이제 근위부 위절제술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위전절제술 위를 다 떼고 나면은 이제 식도에다가 이렇게 소장을 끌어올려서 연결을 하고 위를 자르고 십이지장은 폐쇄를 하고 밑에는 이 식사가 내려오는 길하고 그리고 소장액들, 뭐 소화액들이죠. 췌장액이나 담즙이 나오는 길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식도 소장 문합술과 소장 문합술을 하는 걸 위전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전절제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불편한 점은 비타민 B12가 이제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충이 되지 않으면 이걸 흡수할 수 있는 인자가 위에서 만들어지는데 위가 다 없어지니까 비타민 B가 부족해지고 빈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이 십이지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철분이라든지 칼슘이나 여러 가지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부족해지니까 빈혈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게 또 아니면 골다공증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문괄약근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 바로 소장으로 쏟아져 내려오니까 덤핑 증후군이라든지 또 식도에 운동이 떨어져서 연하곤란, 음식을 삼키는 게 좀 막히는 것 같고 곤란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따라서 위를 이렇게 남겨서 일부를 보존하면은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위를 식도에 바로 연결하는 것은 합병증이 많아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개정된 형태로 식도랑 소장을 연결하는 기존의 형태에다가 하부 위를 좀 남겨서 이 중간에다가 위와 장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식사는 원래 길대로 내려가고 또 한 길은 이렇게 남은 위를 통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지나가도록 두 갈래 길로 음식이 흘러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문합술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대한복강경 위장관 연구회에서 환자분들 동의를 얻어서 약 3,400명의 환자분들을 이제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두 가지를 비교 수술을 했는데 사실 결과는 그렇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썩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술 후 2년에 비타민 B 공급량은 당연히 이중문합술을 해서 위를 남겨놓은 분들이 의존도가 적습니다. 신체적인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은 근위부 위절제술, 이중문합술을 한 분이 좀 더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환자분들이 내가 어떤 수술을 했는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역류 증상. 우리가 이중문합술이 조금 더 역류에는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두 가지 수술 간의 역류 증상의 차이는 없고 합병증도 없고 차이가 없고 빈혈도 발생률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 결과. 왜냐하면 이 하부 위를 남겨놨는데 우리나라는 하부에 발생하는 위암이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위를 남겨놨을 때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이시성 위암, 새로운 위암이 남은 위에 잔위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가 아직은 부재한 상태고 일본에서는 약 10년간 6% 정도의 발생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위암 발생에 대한 이 비교와 그리고 단기적인 이 효과에 대한 이제 결과의 비교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로 들어와 있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는 원위절제술과 이제 유문보존 위절제술입니다. 유문보존함으로써 환자분들의 덤핑 관련한 증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역류는 어떨까?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아무래도 유문 괄약근을 보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것도 대한복강경 위정관 연구회에서 이제 환자분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수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유문 괄약근의 보존에 관계없이 덤핑 증후군도 비슷하고 위 배출 지연은 이 괄약근에 수축이 많이 와서 음식이 배출이 잘 안 돼서 내시경으로 확장술을 한다든지 시술을 하는 비율이 유문보존 위절제술에서는 약 15%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주신경을 일부를 보존하기 때문에 담석 발생률은 당연히 유문보존 위절제술에서 적고 삶의 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두 군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유문보존 위절제술이 그다지 원위절제술, 위하부절제술에 비해서 크게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증상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에 한국 이제 대한위암학회에서 여러 가지 근거 수준을 다시 수집을 해서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고, 이 부분은 수술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일기 위암, 내시경 절제 적응증이 아니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일기 위암에서 상부 위암은 위 전절제술이 유일한 치료 원칙입니다. 근위부 위절제술은 일부 고려할 수 있으나 아직은 표준 치료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시행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림프절 절제는 축소된 림프절 절제를 하고 복강경 수술을 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위암 같은 경우는 원위부 위절제술만 가능합니다. 림프절 전이 문제 때문에 유문보존 위절제술은 권고드리지 않고 원위부 위절제술을 복강경으로 시행하는 걸 일기 위암에서 권고를 드리고 있고, 중부 위암에서는 일부 유문 보존 위절제술을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만 표준 치료에는 들어와 있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2, 3기 위암 수술을 이제 좀 더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암 같은 경우는 상부 위암은 근위부 위절제술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 전절제술을 하고 확대 림프절 절제를 하고 개복 수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대, 현재는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위 전절제술을 이제 임상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거의 이제 조금 더 환자분들이 모집이 끝나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부 위암이나 중부 위암 같은 경우도 원위부 위절제술 또는 위전절제술로 림프절 축소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개복 수술은 원위부 위절제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좋은 연구를 통해서 개복 수술에 비해서 복강경 수술이 암을 치료하는 성적에 열등하지 않고 비슷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고, 대신에 복강경의 장점을 환자분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복 수술도 할 수 있지만 복강경 수술도 대등한 수준의 환자분들께 치료 옵션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이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로봇 위절제술인데요. 국내 위암 여러 가지 위암 치료에서도 로봇 위절제술이 이제 계속 늘고 있고 저희 병원도 비슷한 정도로 한 4~5% 정도의 환자분들은 로봇 보조 위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가장 좀 우려하시거나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가 그래서인지 그러면 로봇이 수술하고 교수님은 수술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수술자가 이 로봇 옆에 있는 기구에서 조종을 하게 되고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로봇 기구를 팔을 끼워서 이런 수술 장비들을 도킹을 하면 바로 옆에서 수술을 하면서 유사시에 이제 환자분들 상태도 점검하고 유사시에는 바로 옆에서 대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복강경에 일반화된 이런 관절이 없다든지 좀 딱딱하고 이런 기구들에 비해서 관절도 있고 유연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좀 더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거 수준이 아직은 미약했지만 이번에는 그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로봇 수술은 대등한 암 치료 성적과 생존율을 제공할 수 있고 더 낮은 수술 합병증 발생률을 제공함으로써 위암 수술의 치료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이제 국가보험이 적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고비용과 약 30~40분 정도 수술 시간에 로봇
기구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수술 시간 증가를 고려해서 환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도 위 장관 재건 문화법이고요. 아마 수술 받으신 분들은 이 영상 자료를 이미 받아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를 하부 절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의 위 재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위절제를 하고 12지장 유문괄약근을 포함해서 12지장 일부를 제거를 하고 위에다가 12지장을 바로 연결하는 게 위 12지장 문화법 또는 빌로스 원 문화법이라고 하고, 장점은 소장에 우회가 없이 위에서 12지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영양적인 측면에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12지장에서 위를 절제하고 똑같이 하부 위를 이제 절제한 다음에 12지장은 아예 연결하지 않고 막아버리고 위 남은 위에다가 소장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냥 루프처럼 바로 연결해 주는 걸 이제 위 공장 문합술 또는 빌로스 2 문화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12지장에 뭐 궤양이 있거나 좀 불안할 경우에 12지장에 연결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위가 작아서 12지장에 바로 연결할 경우에 긴장이 많이 걸려서 불안정할 경우에 고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루아이 문합술입니다. 이 루아이 문합술은 아까 보여드렸던 위 공장 문합술과 거의 비슷한데, 위 공장 문합술은 그냥 루프처럼 끌어올리기 때문에 소장액이 이제 위로 생겨서 알칼리 위염이라든지 이런 위 점막들이 좀 많이 상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위를 최대한 식도 장을 절단을 해서 위와 장을 연결을 하고 그 밑에 한 40-50cm 정도 거리를 둬서 장과 장을 연결해서 역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술기입니다. 그래서 이 루아이 공장 문합술을 받았다 그러면 역류는 최소한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전절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 99.5%는 전국 조사에서도 루아이 문합술을 통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소장은 마찬가지로 12지장은 폐쇄를 하고 위를 절제하고 식도에다가 장을 연결해야 되는데 장이 이렇게 잘 끌려 올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아까 루아이 문합술처럼 소장의 이 장간막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다 분리를 해서 긴장 없이 식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식도와 장을 연결해서 식사하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40-50cm 밑에 역류가 최소화되도록 식사가 내려오는 소장과 그리고 담도액, 췌장액이 나오는 소화액이 나오는 장과 장을 연결하는 이 루아이 문합술을 시행하는 게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위 전절제 수술의 방법입니다.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단기 합병증과 이제 치료를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위암 수술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의 내용도 넓고 그리고 임파선 제거가 위험하다면 위험하고 숙련되지 않으면 합병증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를 남기는 수술, 원위절제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합병증이 약 15에서 20% 정도가 보고되고 있고, 위 전절제술은 약 25에서 30% 정도가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합병증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수술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출혈이 되겠고요. 출혈은 우리가 수술 부위, 배 안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식사기를 만들어 놓은 장 내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건 간에 출혈량이 많지 않으면 이제 수액도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혈을 하거나 지혈제를 쓰면서 이제 비수술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보존적인 치료로 다시 완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지만, 출혈량이 많거나 환자분들의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소변량이 적어서 혈압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장내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 내과에 의뢰를 드려서 내시경 지혈술을 시행하고, 배 안에 수술 부위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서 수술 부위를 지혈을 하고 씻어내고 나오고 이런 재수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가장 환자분들이 힘드실 수 있는 합병증이 되겠는데, 봉합 부위라든지 이제 식사기를 만들어 놓은 부분 또는 12지장을 막아 놓은 부분이 누출이 돼서 잘 아물지를 못해서 소화액들이나 음식이 새어남으로써 복막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이제 누출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수술 중에 뭐 꼭 이벤트가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이 상처가 잘 낫지 못하는 위험인자들, 고령이시라든지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거나 흡연을 하고 계시고 금연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 뭐 스테로이드를 드신다든지 면역 결핍이 있다든지 이런 우리의 상처 치유에 지연을 시키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누출 합병증이 상당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 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장기간 금식을 하고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한 달 내지 2달 더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내시경 음압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환자분들이 장기간 금식을 해야 되는 좀 불편감과 고용량 수액을 맞으셔야 된다는 이제 괴로움이 따르게 되고 이 누출량이 많고 복막염이 진행이 되고 환자분들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는 재수술을 해서 이 부분을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식사길에 이제 문합부 통과 장애가 되겠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식사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에 상처가 있어서 초반에는 붓기가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붓기, 부종에 의한 통과 장애를 감안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수술 후 4주, 길게는 8주 정도고 그 이후에도 내가 잘 안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다른 이유, 혈류가 피가 잘 안 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주변에 염증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식사길이 좁아져 있는 걸 의심을 해야 되고 그걸 협착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수술보다는 내시경으로 풍선 확장술을 하거나 스텐트라는 지지대를 삽입했다가 제거를 함으로써 대부분은 해결이 가능한데 반복적인 협착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흔치는 않지만 가끔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부 수술이건 간에 장이나 위를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유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꼬이듯이 고약하게 들러붙는다거나 식사가 내려가는 길이 잘 형성이 되지 않게 이렇게 들러붙는 경우에 발생하는 게 장폐색입니다. 음식이 잘 안 내려가고 토하고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 상태를 이제 장폐색을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소될 때까지 금식하고 경과 관찰을 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는 재수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장내 세균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출, 식사길이 잘 안 아물어서 복막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강 내 물이 고여서 농양, 고름집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항생제 치료나 적절히 이제 배액관을 삽입을 해서 수술하지 않고 영상의학과에서 관을 삽입함으로써 해소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췌장루가 되겠는데요. 이제 임파선들을 제거하는 이 췌장 주변 부분에서 췌장 이 껍질들이 깨어지면서 췌장액들이 식사를 하면서 많이 배어 나오게 되고 소량의 췌장류는 사실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배액이 되고 적절히 관을 통해서 배액이 되지를 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심한 염증을 일으키고 열도 많이 나고 주변 조직을 녹이거나 혈관에 손상을 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주의해서 보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전신 마취와 관련해서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폐가 잘 펴지지 않는 무기폐나 폐렴이라든지 혈전 색전증이나 기존에 갖고 계시는 심혈관, 내혈관 질환의 색전증이라든지 다시 심근경색의 악화와 같은 상황도 경험을 가끔은 하게 되고 요로 감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시게 되고 저희 의료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해 주시고 뭐 수술 받으시는데 이런 합병증이 두렵다고 비껴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